안녕하세요. 이태경입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이 너무 서핑 영상만 올리니까 주식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요. 간만에 또 시간을 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2022년에 있을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그림을 보면 22년 2월 전에 베를린 공장이 오픈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딜레이가 돼서 4월 말인가요? 뭐 5월 초인가 그때 올라갔었죠. 테슬라 회사에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빗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안 올라갈 거라는 것을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1월에 FSD 미국 내 배포를 시작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11월로 연기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월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주식이 이 FSD는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에 있어서 핵심 기능인데요. 미국 내에 완전 자율주행을 배포한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버그들을 더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해외에 있는 그 유튜버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로 데이터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아직까지 버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에 비하면 적지만 이거를 완전 자율주행을 와이드 릴리즈 할 만큼의 그러한 상태까지는 아직 조금 멀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11월에 오픈을 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주식이 잘못해서 확 떨어진다든지 큰 사고가 나서 FSD 때문에 그렇다, FSD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골치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연기를 하더라도 더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 운전자들이 사고를 안 날 거라는 보장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 뭐 초반에 FSD 그 옛날 버전 지금 저희가 쓰는 한국에서 쓰는 그 버전만 가지고서도 미국 내에서 뭐 안전벨트 채워놓고 뒷자리로 가서 놀고 이런 영상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라이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래서 더더욱더 보수적으로 더 완벽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주식 흐름을 봐서는 지금 테슬라가 마지막으로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올해 11월에서 12월에 배포를 해서 이거를 올려야 되거든요, 주식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아 떨어진다면 아마 11월에는 무리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시장 상황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는 거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내년에 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러시아 전쟁 발발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월에 베를린 공장이 오픈을 하고 여러분들 최고점 찍고 바로 파셨나요? 예, 저는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초에 있었던 주식 분할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다시 파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4월에 팔고요. 5월에 나름대로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파란 점이 있는 곳에서 샀는데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졌었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최저 라인은 파란 점이 있는 저 라인이어서 그냥 계산기로 두드린 다음에 예약 걸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매일 잤습니다. 자서 그 가격에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요 며칠 있다가 보니까 다시 저 라인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올해 그 테슬라의 신용 등급 향상은 물 건너간 것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테슬라의 경우에 5월 18일에 S&P 500에서 이 친환경
대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빼서 ESG 지수에서 빠졌다라고 보도를 일제히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뭐냐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테슬라가 친환경 기업이다라는 게 분명한데, 이건 정말 미국적인 그런 사고죠. 뭐냐면 얘네들은 일단 우리의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냥 이때까지 우리 평가 지표를, 이 크라이테리아를 체크를 하니까 테슬라는 친환경 기업이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분노했다기보다는요, 이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얘네들 천재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떨어뜨려야 되는데요, 이거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약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가격에서 한 단계 더 아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걸 보고 역시 S&P 500에서 앞으로 신용 등급을 올릴 생각이 없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래서 추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했지만 이미 실탄을 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의별 악재들이 다 나오다가 이제 테슬라 주식 분할일이 다가오자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죠. 저는 그때 강릉에 가 있어서 계속 서핑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주식이 갑자기 올라오고 또 주식 분할 소식이 들리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핑계로 주식을 매도를 했죠. 그래서 부랴부랴 저도 많은 양을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전고점에서 전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하방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익을 지금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주식 채널 얘기들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채널을 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은 너무 작은 자잘한 뉴스에 집중을 하다 보면 큰 뉴스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저는 이거 거의 안 보거든요. 보라고는 했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제목만 쓱 훑어보고 또 치우는데, 이게 매일매일 뭐 비가 내리고 뭐 해가 뜨고 뭐 바람이 불고 이런 거 신경 쓰면은요, 그거는 뭐 주식 투자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라면 뭐 계속 잊어먹고 있으라, 이거는 솔직히 더더욱 더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적당히 올랐을 때 팔고 적당히 내렸을 때 다시 사고, 이거를 계속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일매일의 변화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내리는데 팔까 말까, 이거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요, 고민하기보다는 투자 습관을 아예 바꾸십시오. 그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참 힘든 게 이 전저점을 체크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전고점은 테슬라 경우는 상당히 쉽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굵직굵직한 사건들, 회사의 어떤 큰 미래가 결정되는 사건들에 집중을 하시면은요, 얼마든지 쉽게 파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 때는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사계절이 있듯이 주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식 시장에 있어서 지금이 겨울도 아니라 이제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4온 정도로 약간 따뜻한 날이 있죠. 그때 조금 팔고 다시 추운 날 조금 사고, 이렇게 반복을 어느 정도 자기가 연습 삼아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라면 지금 당장 주식을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테슬라 AI 데이 때
진짜 로봇 미래가 정말 큰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살짝 이제 앞으로 9월 뭐 한 13일 15일 이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테슬라 주식이 다시 살짝 더 올라갈 시동을 걸 기미를 보일 거고요. 그래서 9월 30일쯤이 되면 다시 조금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대치죠. 그런데 9월 30일에 뚜껑을 열어도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제가 지금 가을이라 그랬죠. 그래서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어떤 로봇을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진짜 저번에 그 테슬라 로봇이 사람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두 발로 이렇게 막 서서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약간 못 미치게 해서 뭐 우리는 지금 이 정도까지 개발했다라고 자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장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굉장히 차갑고 싸늘하게 아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식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계 정세는 지금 엉망입니다.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유럽에 가스 수출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넣을 것이고 그러면 연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절대 잡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소득 불균형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잡을 수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소득 불균형이 이 상위와 하위의 어떤 그 수준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산층들이 다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그 하위 계층으로 다 떨어지고 있죠.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살릴 방법은 화폐 개혁 또는 뭐 하위 계층들이 뭐 이렇게 국가 전복 사태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사실 좀 힘들고요. 그래서 답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언제까지 답이 없나 하면은 어느 하나가 굴복할 때까지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급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사람들이 더 굶어야 한다라는 거를 약간 돌려서 표현을 하죠. 해고율도 많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너 굶어서 일자리를 찾기 힘들면 아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 또한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사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거는요, 뭐 원리주의를 떠나서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못 잡았고 그리고 금리는 여전히 높고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년을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이제 뭐 부동산도 아직 안 터졌고 그리고 작년에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그때 그 중국의 헝다 사태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들썩였죠. 어떻게든 막고 있는데 중국 내에 있던 이런 썩어가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해 두시고 그리고 아직 못 파신 분들은 살짝 올라서 만약에 올해 11월에 FSD를 자율주행 FSD를 와이드 릴리즈 했다 미국 내에서 이럴 때 빨리 파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팔아서 올랐을 때 팔고요. 그리고 내년에 겨울을 준비를 하시길 기원을 할게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중장기적인 테슬라 주식 이야기를 마치고요. 물론 제 이야기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오릅니다. 오르는데 그 오르는 시점은 적어도 2024년 초는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조금 기다려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때 그때 폭발적으로 오를 거니까 그때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